안녕하세요.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어르신들. 지혜와 노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방 서랍이나 양념통을 열었을 때 이게 없으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요리가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있죠. 네, 바로 마늘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국을 끓일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빠지지 않는 정말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마늘 1의 백리, 즉 한 가지 해로움을 빼면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생각에 무조건 많이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상에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마늘도 어떻게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명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위장을 망가뜨리고 피를 멈추지 않게 하는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또 위장이 약해서 자주 속이 쓰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정말 다른 일 다 제쳐두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마늘 섭취 습관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100가지 이로움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을 10년은 더 늘려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마늘 한쪽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세계적인 장수촌의 식단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걸까요? 마늘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 성분 덕분에 마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데요.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게 혈관 질환이잖아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다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끈적끈적하게 쌓여서 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혈관 속에 낀 기름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소판이 엉겨붙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깨끗한 피가 잘 돌게 해준다는 뜻이죠. 평소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인 분들이라면 마늘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려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감기 한 번 걸려도 잘 낫지 않고 여기저기 대상포진 같은 게 생겨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살균, 항균 작용이 뛰어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직접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세계적인 의학 연구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마늘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마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암세포의 씨앗을 말리는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들을 피라미드 형태로 발표했는데요. 그 최상단에 바로 이 마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늘의 풍부한 유황 화합물과 셀레늄 성분이 암세포가 생기고 자라는 것을 억제하고 심지어
이미 생긴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이렇게 강력한 항암제가 들어있었다니 앞으로 마늘 한쪽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겠죠. 네 번째는 뇌세포를 보호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가 늙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이 녹쓰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요. 뇌도 마찬가지로 활성산소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늙어갑니다. 그런데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이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면서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마늘과 같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우리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급격히 약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마늘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높여 뼈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에는 뼈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간, 칼슘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이중으로 도움을 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혈관 청소부터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치매 예방, 뼈 건강까지. 이 작은 마늘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나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입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마늘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효능이지만 이미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과유불급, 즉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늘의 혈액 항응고 작용과 약의 효능이 합쳐지면 피가 지나치게 묽어져서 멈추질 않게 될 수 있어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멎지 않고 멍이 쉽게 들며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최소 1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빈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에 좋다고 생마늘을 물과 함께 꿀꺽 삼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위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굉장히 강력해서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을 입힙니다. 속이 쓰리고 아픈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은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다른 음식물과 함께 섭취해서 위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간염 보균자이거나 간경화 등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마늘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마늘의 일부 성분이 위장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간 질환으로 인해 이미 약해진 소화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 질환 환자들은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이 이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위장약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속이 쓰릴 때 흔히 먹는 제산제나 위산 분비역 제제와 같은 약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늘 자체가 위산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은 위산을 억제하려고 하니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약을 먹어도 속 쓰림이 잘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마늘 섭취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꼭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소에 배에 가스가 잘 차고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픈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마늘에는 프록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 설사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내장이 예민하다 싶으신 분들은 마늘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위험한 것들을 알았으니 반대로 마늘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궁합들도 알아봐야겠죠. 이왕 먹는 거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먹어야죠.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 먹을 때 생마늘을 같이 쌈 싸 먹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주는 비타민 B1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1은 물에 잘 녹아서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는 단점이 있어요. 바로 이때 마늘의 알리신이 등장합니다.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변신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은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피로회복 효과를 극대화해줍니다. 기운이 없고 축축 처질 때 돼지고기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기름에 볶거나 함께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기름과 만나면 금상첨화죠. 올리브 오일 자체도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마늘을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거나 샐러드에 다진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넣어 드레싱을 만들어 먹으면 마늘의 효능과 올리브 오일의 효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아주 좋죠. 하지만 생선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마늘이 비린내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맛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늘의 알리신이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하고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주니 이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강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가 뛰어나죠. 이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거나 볶음 요리를 할 때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낸 뒤 토마토를 넣어 함께 익히면 맛도 영양도 최고입니다. 마늘과 토마토가 만나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도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켜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줍니다. 브로콜리를 데쳐서 다진 마늘과 함께 양념에 무쳐 먹거나 볶음 요리에 함께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된장입니다. 된장 역시 발효 과정에서 수많은 유익균과 항암 물질이 생겨나는 훌륭한 식품이죠. 된장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주면 된장의 구수한 맛은 살리면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더해져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꿀입니다. 꿀에 마늘을 재워 마늘꿀 절임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꿀의 살균 효과와 피로회복 효과가 마늘의 효능과 만나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가 됩니다. 특히 기침이나 목감기가 있을 때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마시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식초입니다. 마늘장아찌를 담글 때 식초를 사용하죠.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식초에 담가두면 마늘의 아린 맛은 부드러워지고 식초의 좋은 성분까지 더해져 소화 흡수도 잘 되고 피로 회복에도 더욱 효과적인 반찬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늘의 효능을 100% 온전히 섭취하기 위한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비법입니다. 첫째, 마늘은 요리하기 직전에 다지거나 빻아서 사용하세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마늘 조직이 손상될 때, 즉 으깨지거나 잘릴 때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면서 만들어집니다. 통마늘 상태로는 알리신이 거의 없어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마늘을 다지거나 빻은 후에 바로 뜨거운 불에 넣지 마시고 실온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알리나아제 효소는 열에 약해서 뜨거운 기름에 바로 들어가면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알리신이 만들어질 틈이 없어요. 10분만 기다렸다가 요리하시면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선한 마늘을 고르는 법입니다. 마늘을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껍질은 하얗고 깨끗하며 쪽과 쪽 사이의 경계선이 선명한 것이 좋은 마늘입니다. 싹이 나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넷째, 올바른 보관법입니다. 까지 않은 통마늘은 망에 담아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깐 마늘은 쉽게 무르고 변하기 때문에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밀폐용기에 담아 설탕을 조금 뿌려주면 수분을 흡수해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하려면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의 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혈액 관련 약을 드시거나 위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명심하셔서 마늘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올리브 오일, 토마토와 같은 최고의 짝꿍들과 함께 마늘을 드시면서 그 효능을 몇 배로 누리시는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어르신들 모두가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매일의 밥상에서 건강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